네, 창녕에서 9살 초등학생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쇠사슬, 또 달군 프라이팬 이걸 이용해서 고문 같은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과연 해당 부모에게는 얼마만큼의 죗값을 물을 수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창녕 9살 아이 이제 퇴원을 이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 계부라는 자가 경찰서로 왔죠. 네. 근데 친모도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네. 친모는 안 오고 계부만 왔고 네.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왜 친모는 안 왔고 뭐 이틀 전에 원래 경찰서 오려고 그랬는데 안 왔죠. 예. 지금 온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거죠? 일단 이게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제 아이가 피해 진술을 한 이후에 바로 이 계부라는 자를 불러서 소환 조사할 예정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이 법원에서 이 피해 아동의 다른 형제 자매들 이 3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는데 이제 분리 조치를 해라. 임시적으로 이 거치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내 아이들을 이제 다른 제3자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아버지가 자해 소동을 벌였고요. 네.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이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조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연기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예. 이제 영장을 받아서 오늘 이제 소환 조사하게 됐고 예. 이 어머니는 지금 이제 언론을 보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어서 조사가 본인이 주장하는 이루어지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가 연기되고 있지만 아마 어머니도 학대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사를 만연히 연기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뭐 아이가 말을 한 쇠사슬에 목이 네. 묶였다 했을 때 그 쇠사슬이나 뭐 그런 도구 같은 것도 챙겼고 압수수색에서 2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일 좀 신청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확정이 되면 얼마만큼의 그 죗값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근래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정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말 이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정말 정도가 심하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아동학대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더 이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특히 아동학대 이 건은 너무나 그 학대 행위가 크기 때문에 중상해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동학대 중상해는 그 법정형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3년 이상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이 뭐 무기징역까지는 아니지만 별도로 그렇게까지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이 처단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예. 또 조만간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부모가 아이를 건사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부모 전부를 다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나머지 형제 자매들 아동들에 대해서도 분리 조치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서 예. 아동의 복리를 생각하더라도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둘 다 이게 계부와 친모 둘 다 마찬가지로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모는 뭐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래서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이 해당 학대를 당한 아이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 계부는 질문에 첫 번째 조사에서는 뭐 거의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거는 아이의 입이고 부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의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많이 그 참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상식적으로 이게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이 그럼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네. 텐데요. 보통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만 한 3, 4세 되는 아이라도 신뢰 관계인을 동석한 가운데 경찰에서 이게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네.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완전히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온 피해 상황을 진술한 부분을 보더라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어떻게 학대했다. 이를테면 뭐 쇠를 달고 가지고 나의 이제 발을 학대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가 특히나 거짓으로 꾸며내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정말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증명력은 상당히 높고 아마 이 계부라는 사람은 진술할 때 이런 사실이 없다 내지는 교육을 위한 훈육을 위한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런 해명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상상하기는 싫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되짚어 본다면 보면 테라스를 통해서 옆집 지붕으로 이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탈진 지붕을 그 맨발로 이동을 했는데 그 집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테라스에 아이가 묶여 있을 때도 양쪽이 가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라스로 이동해서 옆집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또 산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밤에 나왔다. 그러다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9살 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입니다. 지금 그 집이 그 어떤 그 주택의 꼭대기층을 사용해가지고 베란다에 이 아이를 사실상 감금하면서 본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이면서 그 베란다에 사실상 지금 저 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아이를 두고 식사도 주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학대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 이웃들이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요. 이 테라스에서 전혀 볼 수 없게 여기를 다 저렇게 양쪽이 막혀 있는 거죠. 예, 가려 있어서 이 예. 아이가 지금 베란다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방치가 되고 방임이 됐는지 여부를 정말 왜 이웃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면 지금 이 지붕을 타고 넘어가서 옆집으로 가서 이 컵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또 산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산을 도망간 이유도 부모님이 나를 찾지 않을 공간이 산이라고 어린아이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드러났던 CCTV에는 어른 신발을 신고 있어서 네. 얼마나 다급했길래 어른 신발을 신었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맨발로 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어른 신발을 아주 빨리 그냥 마련해 준 것도 이 아이를 처음 발견한 어른이 사준 거였다고 하고 네. 너무 학대가 정말 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지금 아이가 집중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쉼터에 있습니다. 쉼터 관계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몸무게도 늘었고 표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학대받은 아이들은 어디서 쉼터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지금은 위탁 형식으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민간에 위탁되다 보니까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사실상 아이가 이제 보육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활동을 이제 그 양육을 받더라도 기관이 도가하면 아이의 의사를 물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돌아갈 방도가 사실 집밖에 없으면 다시 가정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또 아동학대에 2중, 3중으로 노출돼가지고 사망에 이른 사건도 최근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바로 분리 조치를 하고 전문 위탁 제도 같은 것들을 법제화해서 바로 이 가정형 위탁 시스템을 공고히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은 이 학대를 하는 친권자와는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도 법률적으로는 친권 박탈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아동 학대 건수 중에 친권 박탈 명령이 내려진 건 7%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뭐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은데 이 계부와 친모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이가 첫째고요. 또 의붓 동생들이 3명이 있는 거잖아요. 총 4명의 아이가 집에 있어서 그동안 매달 양육수당을 9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아이를 계속 폭행을 하는 와중에 의붓 동생 2명, 둘째와 셋째는 어린이집 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양육수당 추가로 달라 이렇게 신청했고 뭐 3명 이상 아이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뭐 그런 출산 지원금 1,000만 원 언제 줄 수 있냐 이렇게까지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수령을 했다면 다시 이런 상황이 이런데 양육한 게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할 걸 봅니다. 왜냐하면 양육수당이라는 건 이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을 때 원래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곳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바로 이제 그 지급을 하는 구조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육에 대한 대가를 가정에 직접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급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구조가 되고 그럼 부당이득을 이제 환수할 수 있는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후속 조치가 내려질 걸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중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분리되고 지금 아동학대 사실이 언론에 나오는데 본인들이 어떤 상황을 계속 질문을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이랬던 정황이 남아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수사 과정 중에도 어떤 양형의 요소로 참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밝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계부와 친모 정확한 죗값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군인인데요. 병사예요, 병사. 근데 병사인데 부사관한테 공군 병사인데 부사관한테 물 떠와라, 뭐 내 빨래해라. 네. 거의 뭐 하극상이 아니고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황제병사라는 게 네. 국민청원에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군부대에서 서울 금천구의 공군부대에서 한 일반 병사가 완전히 금수저 출신으로 이제 귀족 병영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권을 누린 게 이제 청와대 게시글로 알려진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요, 정말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는데 일반 병이 부사관한테 빨래 심부름을 시키고 또 본인이 이제 아프다는 이유로 1인실을 썼습니다. 네. 1인실을 쓰면서 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계속해가지고 외부에 나갔다 오는데 그때마다 사실 병원 진료 받은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가족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는 게 그 목격자의 진술이거든요. 아. 그리고 생수 같은 것을 받아서 이제 먹기도 했는데 네. 이 생수를 들여오는 것도 부사관한테 지시를 하고 받아오도록 시키고 이랬다는 내용이 사실상 어떤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사관도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 병사가 뭐 대형 신용평가업체 부회장의 아들이다까지는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근데 쟁점이 이 특혜가 사실인지 여부가 조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해당 부대가 이 내용을 알고도 숨겼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찰을 벌여야 되는데 이 공군 부대의 상급 부대가 아니고 공군 본부 자체에서 감찰이 벌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네. 정확한 그 감찰할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예, 아무래도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부분 때문에 이 사안 조사는 굉장히 좀 엄밀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감찰 과정 자체의 한계,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감찰로 더 사실관계를 이제 규명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아마 이제 군 검찰로까지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마 감찰 단계에서는 매듭을 짓고 네.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어떤 그 부모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뭐 금전이 오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난다든지 하면 감찰로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네. 아마 수사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황제 병역 생활을 하면 정말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이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얘기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게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국정농단 사건의 검사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포함한 자들이 와서 돈봉투 건넸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국장이 다시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하려고 네. 하는데 보통 일단 검사, 판사 끝나면 당연히 변호사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변호사 지금 개업하려고 했는데 저지당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서울 변회에서 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 변호사협회? 예, 그렇습니다.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 네. 그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려한 건데요. 예.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수사비 명목으로 이제 중앙지검의 검사들과 당시에 이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식사 자리에서 돈을 주고받은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검찰이 그때 어떤 조치를 했냐면 바로 면직 조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면직이 좀 해가지고 강한 징계인가 그렇죠. 보죠? 네. 면직은 바로 해고 이 다음의 순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본인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이 소송으로 갔고요. 예.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때 다시 사표를 냈지만 예. 이건 그냥 사표 수리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검찰이 만류를 해가지고 또 시간이 지속됐고 예. 6개월 감봉 조치 끝에
후에 본인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온 이런 구조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는데 네. 일단 서울 변호사협회의 요지는 일단 본인이 사표를 내고 끝나긴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숙려가 부족하다. 이게 사표를 낸 지 2주 만에 바로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건 좀 반성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서울 변호사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이건 개업을 지금 허용해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한변호사협회의 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아마 최종적인 판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 그러니까 변호사협회를 거쳐서 이제 그렇습니다. 등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안태근 전 국장은 이제 서지현 검사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성 조치를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은 일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결론에 따라서도 이제 변호사 개업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죄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변호사협회에서 이번에 이제 반려를 하면서도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그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고 예.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종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것도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는 그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이 부분도 변호사의 어떤 윤리나 직분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요소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려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